직무 관련 경험으로 그냥 곧바로 접근하시는 분, 그렇게 되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예를 들면은 연구하다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답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그게 정말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일까요? 두 번째, 주제의 맛을 잘 못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첫 문단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어필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뒷부분에서는 그 주제의 맥락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문단에서는 주체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그냥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던져놓고 그게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낮은 메타인지 수준,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근데 소극적이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변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냈다. 부원으로. 자, 이게 적극성일까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겁나 소심한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나 이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은 현장 3교대 인턴했는데 너무너무 졸립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적응해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난 적응해냈다라는 거를 난 성장한 이야기로 쓴다고요? 이게 낮은 메타인지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DS, TSP 총괄.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 보면서 갑자기 여기서 내가 되게 부족했구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은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깨닫고 빨리 변하러 가야죠. 그리고 진정성도 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저런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현장에 가서 추운 겨울에 정말 한파를 마주하면서 그냥 바깥에 서 있어야 되는 일을 하셨던 건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위가 심하게 느껴졌는데 뭐 핫팩도 넣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버텼다. 그리고 생산직 시프트를 잘 버텼다. 이거는 지금 기본입니다. 이거 전혀 어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DS 메모리 공정 기술, L사 청주공장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산 라인에 중복 작업이 발생을 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게 인생 교훈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뒷부분 보게 되면은 이걸 주제로 받게 되니까 연구할 때도 어떻게 했다? 원페이지 데이터로 정리해서 전달했더니 빠르게 의견을 잘 나눴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협업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협업을 어필하기 위해서 원페이지 데이터 공유를 사례로 제시했고,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을 뭘로 제시했다? 업무 중복 발생 안 하게 서류 공유 잘 하겠다. 이게 주제가 된 겁니다. 메타인지 부족했고, 주제적 설득력 부족했고, 인생 가치관이라고 하기에 매우 아쉽고.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도전의 방식을 바꾸다. 요거는 두 가지만 포인트 짚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너무 깁니다. 빨리 상황 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열하게 노력하는 걸로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다가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제는 어때야 됩니까? 과제는 어려워야 되겠죠? 어려우면 어때야 됩니까? 겁나게 개고생하면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시면 부족한 경험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반응기 나누어 방식 제안, 저는 설계를 담당해 최적화, 팀원들과 협업해서 모델 완성. 뭐 어디가 힘든 거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뭐 한계고 뭐 혁신인 거죠? 도전이라고 외쳤다면 어때야 된다? 겁나 어려워야죠. 자, 세 번째 성장 과정 한번 좀 보겠습니다. 7,000개의 데이터로 깨달은 모델링의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대학교 2학년 때 파이썬 수업을 들으면서 데이터를 다뤄봤고 그것들을 통해 난 데이터에 재미를 느꼈다. 나는 데이터를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느꼈다. 열망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망 느꼈다고 뽑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너무 잘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 만졌다라는 게 그냥 좋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좋아할까요? 잘 만지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자꾸 제시합니다.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는 성장 과정이라고 뭐 보기엔 좀 아쉽긴 한데, 뭐 물론 내가 이쪽 AI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입부를 제시한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보면 문제 상황 매우 길고요. 이 부분이 AI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던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보시면 데이터를 특성으로 파악해서 가열로 온도, 핵심 변수만 추려 87개 변수를 약 40개로 압축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했는데 왜 40개로 압축했는지, 더 줄일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40개로 줄였다 하고 또 끝나고 있습니다. 철강 아변 공정에서의 어떤 특성을 파악했고 그것들을 토대로 어떤 변수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87개 중에 40개가 남더라라고 가열되는데 그냥 특성을 파악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무슨 특성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모델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적용할 때, 분석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뭐 그냥 40개로 추리면 돼요? 왜 30개 안 하죠? 왜 20개 안 하죠? 왜 A 모델 적용하죠? B 모델 적용하면 안 됩니까? B, C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왜 B로 했는지, 왜 B, C를 같이 했는지, 왜 A를 안 했는지,
이유가 중요하죠. 그런 고민의 과정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 뒷부분은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너무너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하나만 더 짚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주제에서 갑자기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업자의 설명력이 들어간 모델을 개발하고 설명력이 들어갔다뇨? 어디 설명력이 들어갔죠? 디테일하게 모델의 학습 사용 기간을 알려준 덕분이었다. 아니 그 작업자들한테 들은 얘기 어디 있습니까? 작업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을 돌렸더니 87개에서 40개로 확실하게 빠르게 줄여낼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현장 작업자와의 그리고 현장의 도메인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죠. 자, 삼성 웰스토리 구매 요거 첫 문단 아버지의 편지를 좀 봤고요. 아버지의 편지 속에서는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하지 못하는 법이지 라는 얘기를 했고 갑자기 이 지원자께서는 깊은 울림을 받고 현재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자, 그럼 들을 때는 왜 듣습니까? 갑자기 듣는 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듣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 안 들리던 얘기가 갑자기 들릴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뭔가 내가 좌절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엄마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교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바뀌었다.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바뀌었다.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바뀌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듣고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정말 그랬나? 나 정말 이러다가 평생 이러고 사는 건가? 나 맨날 무서워서 도전 안 하는 건데 18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네? 반장 한번 안 했네? 야, 나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그래서 지금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공감이 갈까 말까 한 겁니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진정성의 시대입니다. 누구든 이런 멋진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스티브 잡스 얘기 끌어와가지고 You cannot connect that you're looking forward 해가지고 열심히 점을 앞으로 이룰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 이어질 것이다. 제 삶의 신념이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제 인생의 가치가 됐습니다. 누가 얘기 못합니까? 면접관이 묻겠죠. 진짜 그 본인 가치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야죠. 여러분이 사람다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다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기계 같은 생각, 남이 한 얘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데 왜 가져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되면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남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잔뜩 끌어오는 분야가 어디냐면 취업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주제 맥락을 못 끌고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태도로 이제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그냥 원가 55% 절감시킨 경험이에요. 청량티운 식당이었고 이런 게 있었고 내가 어떻게 했고 55% 절감을 달성했다. 잘했어요. 이거는 문제 해결 경험에 쓰는 거죠. 해결 경험. 직무 역량 이런 데 써야죠. 주제 맥락 주체성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주체적인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도 문제 해결한 경험을 그냥 던져놓고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의 맛이 살지 않았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DX 한국 총괄 영업 마케팅 지금 보면은 아예 사실 그냥 직무 전문성 항목을 지금 아예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무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게 나의 성장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한번 요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회를 좀 하고 있었고 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 협력 TFT를 구성했다고 어필을 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키워드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TFT 멋있죠? 태스크포스 팀. 근데 그 뭐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뭐 TFT를 구성했다라는 게 그렇게 면접관님들이 이걸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저는 글쎄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TFT를 구성 안 하고 해도 되잖아요. 왜 TFT를 구성했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가치와 학회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서를 흐름을 재정비했어요. 그 뒷부분을 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치 중심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가치와 어떤 결과물을 초점을 잘 맞춰서 설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안서를 진짜 잘 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0개 기업을 리스트하고 메일 발송 템플릿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기업 대상 메일링을 진행했대요. 뭐 메일 그냥 준비하고 제안서 준비한 다음에 그냥 300개 기업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냥 다 이메일 주소 때려 넣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메일 발송 템플릿까지 필요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디테일 제시를 해줬었어야죠.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소통 역량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요. 유통기업과 진행하는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 프로젝트 처음 하는 거라서 어려웠다라고 상황 설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 작성, 기업 미팅, 대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요구사항 조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고서 포맷, 조사 가이드 제작해서 운영체계 마련, 그리고 각 팀에 중간 피드백 제공해서 방향성 잡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제시한 주제가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무슨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율했다라는 것인지가 나와야
이해관계를 잘 조율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 싶은데 자료를 안 주면 이거 그냥 탁상공론 하는 거고, 데이터 없는 PT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기업들한테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되고 우리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빼먹는 거 아니야? 서로 첨예한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써줘야 그런 갈등을 어떻게 조율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납득할까 말까 하는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게 되면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역할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아, 중간에서 역할했구나. 뒷부분에서는 줄이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 어필하고 갈등을 조율할 것이고 상대의 가치를 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고 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문에서 설득을 다 완료하고 넘어오시는 게 무조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경영지원 쓰신 분, 요 정도 낫세일즈는 괜찮기는 하고요. 요런 건 좀 짧게 쓰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내가 수동적이었다고 과도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단점을 오픈하세요. 적당한 수준. 단점은 오픈하되 적당한 수준에서 오픈하셔라.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이것도 메타인지 살짝 부족한 부분입니다. 물론 돈 모아 성지순례 가시고 국토대장정 가신 거 진짜 힘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도전으로 선택한 이유 자체가 좀 저는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뒷부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10차례 정도를 직접 유학 관련된 중계를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픈 카톡방 통해서 연락 오는 곳들 한 10군데 정도를 묶어줬다인 것 같은데, 이걸 창업으로 좀 포장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내용물이 없거든요. 여기 좀 읽어보면. 근데 뒷부분 보게 되면 사업계획, 운영, 팀원 채용 등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전 앞부분 어디에서도 그런 실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겪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비 판매자랑 그냥 연결, 이렇게 10명 연결해 준 것밖에 전 못 봤는데 너무 과도한 어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지원과 벤처 인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며 용역관리 사업계획,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하신 분인데 이걸 정말 했다고 어필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7개월 일했으면 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합니까? 제안서를 300군데에다 썼으면 300군데의 제안서가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경험 던져놓고 배웠다, 이거 하시는 거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지원 이분의 그 도입부가 가장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명확하게 되고 깨달음도 보이고 그리고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변화된 모습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뒤로 넘어간 가장 좀 좋은 도입부였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인터뷰 내용에만 집중해서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좀 드렸고요. 스타트업 관련된 거 거창하게 썼지만 왜 안 오는지 물어보고 확인했다는 내용, 그냥 물어봤고 왜 안 오는지 확인해가지고 이걸 맞춰줬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건 좋아요. 근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요, 그 대안이 왜 좋은 대안이었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대안을 제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봤더니 이게 싫다더라. 그걸 충족시켜줬다. 이거 1차원입니다, 여러분. 싫다 그랬으면 한 번 더 의심해야 돼요. 왜 이게 싫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런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게 문제인가? 돌아가다 보니 이게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뭐가 핵심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켜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물어봤다, 확인했다, 제시해서 고쳤다, 50% 늘었다 라는 식으로 좀 너무 1차원적으로 쓰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깨달음이 너무 과합니다. 너무 깁니다. 여러분 깨달은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깨닫고 변한 모습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성장 과정은 얼른 변한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깨달은 생각을 한 번 더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생각 강화하면 언제 변하는 거 언제 보여줍니까?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변해요. 그러니까 전개가 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공정관리 부분, 이거는 시작부터 아예 지원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이유를 시작부터 던져주셨더라고요. 이럴 거면 직무 역량 항목에 써야 될 내용을 왜 성장 과정에 쓰는 걸까요? 그러면 성장 과정을 과연 이들은 왜 물어봤을까요? 삼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 취지에 맞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 상황들이 다 단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넓은 시야로 문제 해결 제시하는데 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문제 상황인데, 체계적인 분석으로 구동부의 동력 전달 불균형이라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구동부에 추가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균형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체계적 분석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뒷부분도 같은 패턴, 문제 상황 이만큼,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효과적인 개선을 도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면 저도 해결 한 10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그런 상대를 배려한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해서 문제 해결했다. 전략적인 사고와 그리고 끈질긴 해답을 찾기 위한 고민 덕분에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 너무 쉽죠? 디테일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율로 운영하던 스포츠 클럽과 회화 참여하면 교류빈도 늘렸다. 아니, 해외 어학연수 나가고 교환학생 가면 당연히 어울려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좀 잘 안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문화적 차이로 발생했던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오해를 해소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해를 어떻게 잘 해소시켰는지가 중요한 거지, 걔네랑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오해를 해소시키고 왔는지, 싸운 상태로 와가지고 나한테 오해 해소시켰다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치관, 성장 과정 물어보는 항목 쓰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뚜렷한 주제, 그리고 메타 인지가 확실하게 된 조금 더 빠른 성장, 빠른 주체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개들 좀 이어나가면서 성장 과정 써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오늘 라이브는 7인 이상 유료 멤버십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니 다시 보기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월달 그리고 9월 남은 시간들도 야무지게 잘 활용해서 꼭 원하시는 곳 하반기에 끝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